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이제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각각 분당 쪽과 안산 쪽, 시와 쪽에 사전 점검 현장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촬영을 다녀왔는데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식 촬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번개를 하나를 지금 찍게 된 게 메이플자이 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분양자들이 지금 계속 사전 점검하기 전에 지금 사실 영상 찍다가도 아마 잠깐 중단이 돼서 지금이 7시니까 한 8시 정도에 또 손님이 오셔서 메이플자이 분들 제가 상담을 드리고 다시 영상을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수납이라든지 뭐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입주민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뜻이겠죠. 근데 원래는 제가 124 타입인가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의뢰를 하고 5구부터 124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화문이라든지 영상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135 타입 이상은 뭐 놓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거기는 원래 초대형 타입은 초대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대형 타입들은 뭐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해서 제외를 시켰고, 43하고 49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막 신혼부부들만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의 집 스타일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메이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전화 문의가 온 거예요. 저희 43, 49 타입도 사실 사검 전에 좀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좀 찍어주시면 어떠냐. 근데 너무 놀랬던 거는 거의 다 4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43하고 49 타입을 따로 찍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방금 전까지도 예약 전화가 왔고요. 근데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135 타입 한 조합원 사모님 분들 또 오셨어요. 예약하셔가지고. 아니 왜 굳이 사검 끝나고 오셔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곤조곤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니까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그렇다면 135A하고 B하고도 시간은 촉박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월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전 점검인데 하나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영상 번개처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 좋으면 제가 고마워해야지 뭐 누구를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으로 아마 오늘은 안 올라갈 거고 아마 내일 화요일 날 정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135A하고 135B 타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은 원래 웬만한 평형 타입은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 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대형 타입 분들 이제 대형 타입으로 이루어진 라곤시티에 다녀왔는데 뭐 무조건 평형 타입이 크다고 해서 모든 부위가 큰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애매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죽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각으로는 좀 놓기가 애매하고 그렇다고 비워놓자니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도 다시 평면 타입을 135A, B는 제가 굳이 막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사실은 이건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집이
크긴 크죠. 크긴 큰데 옛날 구축 방식대로 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방 하나가 더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84와 99의 차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알파룸이 더 있냐 없냐, 좀 더 크냐 안 크냐 이 차이고, 또 99와 124 타입의 차이는 또 99 타입에서 이제 좀 더 드레스룸이 좀 더 크냐, 주방이 조금 더 크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말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도낀객긴이라고 하거든요. 막 옛날 구축 4, 50평처럼 막 엄청 이렇게 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135A 타입 사모님 상담을 끝나고 하루 정도 지나니까 B 타입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은 이제 오시진 않았고 사전 점검 이후에 오시기로 이제 예약을 잡았지만, 그분도 이제 좀 타워형이다 보니 이제 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평면도 분석을 조곤조곤 한번 제가 2개 타입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크긴 크지만 구축 50평에 살다가 예컨대 135A 타입으로 오면 애매한 공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자동차에 비유하면 굉장히 옵션 좋은 구형 에코스에서 이제 굉장히 옵션이 좋은 제네시스로 갈아탔는데, 골프백이 5개 들어가던 게 내가 원하는 위치 그 트렁크에 사실 3개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 나는 여기 아이스박스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 트렁크가 아싸리 그냥 좀 더 커서 좀 뭔가 물건을 많이 적재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맛배기로 제가 135A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팬트리의 문 같은 게 그 방향이 조금 방해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워딩을 쓰면 안 되지만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쓰자면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그 썩으려면 기둥들이 있는 방들이 조금 있어요. 그 뭔가가 우리가 큰 가구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끝부분 닿는 부분이 좀 안 예쁘게 나오거나 뭔가가 이렇게 막 불안하게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연출되는 방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이 큰 만큼 사람이 커진 거는 아니지만 짐이 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가족 인원수가 갑자기 2인 세대, 3인 세대가 아닌 5인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어쩌면 공간의 협소성을 느끼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한 3인 가족이 84 타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것도, 관심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워서 제가 135A하고 135B를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평면도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거를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 화질 퀄리티가 좀 안 좋아도 설명에 좀 집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먼저 135A 타입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135A 타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편하게 위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잡은 거니까 나중에 뭐 틀려도 저 사람 왜 이래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도면상에서 산출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조금 이 그림이 퀄리티가 떨어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린 대로 이 자체 설명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135A 타입은 제가 거실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거실 넓이가 한 5,400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애매한 구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34평형 때부터는 옛날 구축처럼 아예 그냥 얘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크면 막 기둥 있는 그런 막 40평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그냥 중간에 껴들어간 거예요. 예, 원래 이 알파룸이 좀 더 작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84나 99 타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84 타입은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알파룸을 변환하는 형태로 선택을 한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주방 확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팬트리로 변하고 이 주방을 좀 더 크게 쓰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99 타입 이상부터는 이 알파룸이 어느 정도 이거보다는 작게 나오지만 괜찮죠. 근데 135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갈 애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침실 4라는 이제 방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여기에 있는 공간이 막 압도적으로 더 넓은 게 아니랍니다. 여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침실 2 같은 경우는 다 한 20-30cm가 정도가 84 타입보다는 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기둥 있는 녀석 때문에 이 공간은 그냥 59 타입에 있는 그 사이즈가 나와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좀 잘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제가 방을 설명드릴 때도 지적이란 말보다는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일단 거실이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TV를 걸고 여기 소파를 끄트머리에 놓으면 TV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당기겠죠. 당기는 순간에 뒤에 있는 공간이 어정쩡해서 루카 부장님 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책장을 하나 놓고 싶은데 루카 부장님 영상 중에서도 그런 집을 본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게 사실 지금 제가 이분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상이 참 많죠. 참 많은데 여기서 이제 뭐를 봐야 될지를 사실 소비자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바로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잘 보시면 그쵸?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참고로 영상 제목이 아마 소파 뒷공간에 책장과 건설사 옵션보다 나은 홈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05 타입 심지어 105 타입입니다. 자, 여기 이 영상에는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적으로 지금 이 105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공간이 7m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라리 이 알파룸에 있는 방이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이 벽이 그러면 그렇지 6,400, 6,700 맞아요. 요 공간이에요. 지금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집으로 보면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게 터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책장을 놓으면, 이렇게 소파를 놓으면 딱 이 비율이 맞는데, 책장 앞에 이런 통로를 지금 이분들 보시면 통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TV를 이렇게 앞쪽으로 뺀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거의 방 하나를 트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방 하나가 거의 튼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조금 스탠스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예, 여기가 훨씬 더 넓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m가 나오는데, 제 생각인데 한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책장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통로가 안 나오니까 이 소파를 아마 좀 더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이 25평형 집보다 조금 더 좁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좁아지거든요, 집이. 애매하게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차라리 이게 그냥 한 4,500 정도 됐으면 딱 맞춰서 소파를 끝에 붙이고 TV 큰 거를 놨을 때 이 디스턴스가, 이 거리가 딱 맞는데, 여기가 커졌지만 많이 커진 게 아니라 애매하다가 한 발짝, 좀 반 발짝 정도 가다가만, 그런 보통 성인의 여성분의 한 보폭 한 걸음 정도 나가고 뚝 끊겨버렸기 때문에, 소파는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이 소파 뒤에 어떤 물체를 놨을 때 그 통로는 없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아니면 어떤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졸다가도 되게 관심 있어서 눈을 잠이 번쩍 이제 잠이 깨는 경우가, 오히려 이런 대형 타입의 입주를, 이제 이런 입주 예정자분들, 입주 예정인 분들은 오히려 34평형보다 실제 면적을 덜 차지하는 제품을 골라야 우리가 뒤에 있는 공간도 사실은 좀 더 있어 보이게 써먹을 수도 있고,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공간도 나름대로 40평형대답게 넓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5,400을 소파를 놨을 때 뒤에 있는 한 1m 정도를 빼놓고 여기에 맞는 답답하지 않은 모델을 고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넘어갈게요. 주방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한 4,200이 나오니까, 이 4,200이 과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게 넓은 거예요, 안 넓은 거예요? 당연히 넓죠. 당연히 넓은데 운동장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팬트리 문인 것 같아요. 이 팬트리 문 앞에다가 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아일랜드를 놨을 때 구조랑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차라리 팬트리 문이 이쪽으로 열리면 저희가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이 부분에다가 무슨 홈바 같은 거를 하나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 그냥 아예 긴 식탁을 하나 붙이면 뭔가가 이쪽에 있는 어떤 수납 공간도 활용이 되면서 식탁의 의자 배치나 이런 것도 괜찮게 되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홈바, 여기에 얇은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이 앞에다가 이제 상응하는 식탁 긴 걸 하나 놓으면 딱 동선도 넓고 식탁도 크고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초창기에 홈스타일 시작할 때 금강 팬트리움, 지금 아파트를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금강 계열이 중간에 이렇게 세련되게 아일랜드 놓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동탄 쪽에서든 뭐 어디 쪽 어느 지역이든 떠나서. 그래서 굉장히 멋스러웠어요. 왜냐면 막 이런 데 있는 홈바 옆에가 막 다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집이 정말 세련돼 보였거든요. 파라곤이라는 아파트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쪽에는 냉장고, 이쪽에는 홈바, 중간에 있는 이제 진짜 아일랜드, 섬처럼 아일랜드가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식탁을 놓는데, 항상 그때 고객분들도, 저희 고객은 고민이었던 게,
양쪽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뭔가가 진퇴양난식으로 이 중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아버릴 수도 없고, 왜냐면 여기에는 통로를 써야 되는 거니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우리 조합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공받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아일랜드가 지금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이걸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제 친척이 들어간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일랜드를 크게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좁게 큐커가 들어갈 정도의 뎁스로만 여기에 그냥 딱 신용만 넣을 수 있게 아주 얄쌍한 아일랜드 하나만 저는 제작을 할 것 같고요. 최대한 식탁을 이렇게도 놓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다 되는, 두 방향이 다 되는 그런 방식으로 놓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여기 아일랜드를 이제 제작을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이 공간을 넓게 쓰도록 하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 끄트머리에 누가 앉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아일랜드를 놔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막 술이나 뭐 우리가 시킨 음식물이나 우리가 만든 음식물에 그런 좀 여유분 있잖아요. 이제 큰 그 솥 같은 거나 그런 그릇 같은 거는 여 위에다가 마침 트롤리에 올려놓듯이 이렇게 놓고,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탁을 길게 놔서 그냥 온 가족이 다 둘러앉는 식으로, 이렇게도 집들이 때는 이렇게 쓰고 평상시에는 그냥 주방 확 넓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센터에다만 이렇게 놓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저는 나름대로 요런 식으로 꾸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대칭 구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이쪽에는 냉장고, 이쪽에는 사실 원래는 홈바인데 저희는 이제 홈바는 못 놓고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말고 이 앞쪽에다가 얇은, 왜냐면 이거는 지금 34평형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훨씬 더 길고 깊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이쪽 제가 서 있는 자리 정도에 딱 얄쌍한 중간기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일랜드를 하나를 이쪽에다가 살짝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길게 중문 제작으로 식탁을 빼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명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펜던트 조명을 만약에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하게 되면 이제 방향 전환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여러 방향이 다 되는 그런 방식의 좀 추상적인 그런 쉐이프를 가진 조명을 걸어 놓으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방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요 입구가 이쪽으로만 돼 있으면 제가 진짜 할 게 많은데, 그럴 경우는 제가 아마 이 옆구리에다가 그치, 이런 홈바 같은 거를 하나를 멋있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납이 이제 어떤 질문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드레스룸 옵션은 저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할지언정 뭐 길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화장대도 있겠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수납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루카 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길게 붙박이를 이렇게 소위 때려 넣었죠. 근데 이제 때려 넣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길게, 좀 길어 보이게 이렇게 형성을 시킨다고 하지만, 예쁘기는 예쁠 거예요. 이게 진짜 예쁠 거예요. 예쁜데 그래도 나는 방이 남아돈다, 이제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거는 사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몰딩을 쓰기 때문에 위에 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길게 놔두는 게. 왜냐면 이쪽에도 침대가 2개가 들어가요. 슈퍼싱글이 엄연히 따지면. 근데 솔직히 발코니까지 이용을 하면 슈퍼싱글 2개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다 침대 2개나 큰 거 하나를 놓는다면 이쪽에는 붙박이를 할 수는 없고 이 안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이 알파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를 제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도 좀 애매한 구조가 나온 게 이 기둥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이 창문도 어떻게 보면 이 기둥만 없으면 이쪽이 붙박이 하기가 참 좋은데 여기다가 하면 안 돼요. 창문의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면 또 이 창문 하나가 가려지게 되는 애매모호한 상황. 게다가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단진지인지 슬라이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일자로 이 방처럼 뻗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카 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실 4에다가 붙박이 할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도 한 11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쪽에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선이 너무 멉니다. 여러분, 보통은 제가 여기 소비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부부욕실을 누가 쓰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욕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가 쓰지 않나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좀 할 말은 없지만 제 또래 이하로, 저를 비롯한 제 나이 이하로는 솔직히 이 안방은 여자의 영역으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여자분들이 이쪽에서 샤워를 하고 이쪽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벗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민망한 상황이 생길까봐 여기에다가 중문을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아예 우리 회장님들 자리라는 거죠. 우리 와이프들이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모든 걸 갖춰 입은 상태로 다시 문을 열고 이쪽으로 나와서 일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가족 욕실에서 애들하고 제가 씻고요. 이 공간은 제 와이프가 혼자 썼는데 제 딸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딸이랑 같이 여기서 쓰고 여기서 화장도 하고 여기서 머리도 말리고 해서 결국은 우리 남자들은 이 부부 욕실에 솔직히 들어갈 일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나? 여기에 메인 붙박이를 놓으면요, 바로 요 동선이 이제 가다가 한 살 먹는 너무 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들이 남냐 안 남냐를 떠나서 이쪽에 있는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원래는 가장 편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도 이쪽에 아마 붙박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방들은 이제 어떻게 쓰냐. 말 그대로 이 방들은 제가 굳이 뭐 어떻게 쓰려고 할 필요 없는 게 135A 타입 정도에 들어가면 2인 세대가 들어가기보다는 5인, 6인 세대가 들어갈 확률이 좀 더 크겠죠. 4인 세대도 사실은 가성대 대비 뭐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님도 모신다, 아니면 뭐 저 사실 신랑이 방을 따로 쓰고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예전에도 되게 많았고, 이건 요즘에는 별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서로 코를 고니까 그냥, 심지어는 여기에 그냥 퀸 침대 하나만 놓으면 붙박이를 놔도 전혀 무방하거든요. 얘가 원체 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로 여기를 워킹 클로짓으로 이렇게 막는 것도 하나 물어보는데 그거는 제가 비추합니다. 왜? 안방이 여기까지 안방이지만 사람이 느꼈을 때는 25평에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넓은 거를 해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이런 식으로 가고, 건너편은 이제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를 제가 봤을 때는 대칭구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말 그대로 그렇지, 이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여러분. 침대 사이의 공간이.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는 이쪽에 붙박이 놓는 거를 훨씬 더 나중에 집을 파실 때도
더 유료하고. 만약에 우리가 몇 년, 한 10년 뒤에 이 집을 사러 간다고 칩시다. 부동산 아주머니랑 같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딱 집을 구경하는데 여러분 좀 상상 가지 않나요? 이렇게 붙박이가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 옷 많이 들어가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딸랑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뭔가가 화려해 보이진 않고, 아, 수납은, 그럼 물론 여기 수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오픈 수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납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에 옵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길었더라면 그러면 아마 이 안에다가 시스템을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길게 붙박이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소비자분들이. 근데 여기가 절대로 좁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창문도 있겠다,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이거는 가성비적인 게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시스템 행거를 조합원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뜯지 마세요. 그대로 현재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의류 창고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막 가방도 걸어놓고 트렁크도 놓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걸고 싶은 옷을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상적인 거고, 알파룸은요, 제가 연령대로 대충 따져보면 잠깐 한번 끊고 방은 따로 할게요. 자, 이 알파룸의 용도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스타벅스 서재로 꾸미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침대 하나만 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TV를 하나 걸어놓고 안마 의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 DVD 룸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알파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거를 서재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신랑 서재라고 따지면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보일러 뗄 텐데. 아니, 135 타입 정도면요 온 방을 다 보일러 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거실, 주방하고 한 요 정도 생활 공간만 좀,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가 다 있는 상태로 따져도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닌, 이제 제가 말한 좀 저학년의 학생이 아닌 대학생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잠만 자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 때 자기들 보일러를 틀고 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여기를 당연히 서재로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재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 러비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이방이 됐든 알파룸 서재가 됐든 아예 이렇게 빌트인하는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로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알파룸 크기 정도 되거든요.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성가구가 안 되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조금 이쪽 부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170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침대를 이렇게 놔야겠죠,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쓰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알파룸 같은 경우는 침대를 놓기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방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요 기둥 보이죠, 여러분? 요 기둥을 제가 이 집 입주자라면 서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기둥 옆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스타벅스 책장 하나를 집어넣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상까지도 이렇게 파생을 아예 기둥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둥을 비껴나가는 느낌으로 포함을 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역자도 되고, 또는 이렇게 기역자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기역자 아예 길게 3600으로 빼고, 물론 한 3400으로 해야겠죠, 여기 문 열림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길게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빼는 약간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계속 서재를 조금 볼까요? 너무 작은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아이방이다 보니까 그냥 서재 쪽을 차라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랑 똑같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쪽에 기둥이 하나 있다는 거,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섹션 안에 저 러비놈을 집어넣고, 그리고 옆으로 책상을 빼든 뭐 그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집집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이렇게 리커장을 이렇게 양조장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컴바인 하셔도 되고, 아까 차라리 이게 낫겠네. 아이 방 중에서 조금 크게 뺀 방들 한번 보여드리면, 그치, 이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약간은 좀 컴퓨터 책상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한 이쪽 기역자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겠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을 보시면, 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방이 실제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135A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만약에 붙박이가 기본 제공이 되면 이쪽에 헤드 있는 침대를 놨을 때 붙박이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실 3은 역시 헤드가 아주 얇거나 없는 침대를 이렇게 놓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붙박이가 열리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붙박이 자리가 맞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침대 위치는 어쨌든 간에 이쪽이 됩니다. 무조건 침대 위치는 이쪽이 되고, 문이 열리는 쪽으로 책상을 또는 책장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침실 4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침대가 들어가는 방이면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하나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는 방식이 제일 낫겠죠. 그러면 여기에 딱 책상 하나 놓으면 이게 하나의 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라리 기둥은 나와 있지만 명분 있게 나와 있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좁아요. 아, 여기에 붙박이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135의 마지막 설명인데, 저 사람 왜 자꾸 여기다가 붙박이를 넣어야지? 저는 무조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3명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옷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붙박이 자리, 작은 장 자리가 100% 문제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스위치가 문제예요. 항상 스위치가 대부분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붙박이가 가다가 말아. 근데 이 공간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정말 이런 붙박이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붙박이를 놓고 싶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안 되지. 스위치 때문에. 그래서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상황에 따라서는 못하는 현장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거의 전 세대마다 했으니까 잘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남들보다 요 공간을 오히려 더 쓰는, 요 공간도 애매모호해서 무슨 청소기 세워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빼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그래서 다른 방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말 그대로 침실 4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들이 나쁘진 않지만 이게 너무 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연장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직접 실측을 할 때 한번 봐가지고 최대한 좀 끝까지 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붙박이는 끝까지 빼고 여기에 침대를 놓고 이쪽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제분들 서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에 설치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총평할 수 있는 자격이 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총평을 하자면, 이쪽에 홈바를 설치 못하는 관계로 미니 아일랜드 하나 설치해서 최대한 식탁 길게 세로로 놓는 게 기본으로 삼되, 이 식탁이
이제 손님들 올 때 가로로도 놓을 수 있는 강마루로 옵션을 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옆으로 놓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식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되도록이면 식탁에 있는 그 상판도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하고 좀 맞춰서 좀 예쁘게 놓는 방식으로.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 그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린 이쪽이 팬트리 문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아일랜드를 하나 짜서 세로로 놓든 가로로 놓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형태로 좀 꾸며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커요. 얘보다 더 얇으면서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아예 식탁 크기로 맞추시던가. 그래서 결론은 요런 형태로 제가 일단 기분을 잡아서 이제 식탁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주문 제작이 다 되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를 완벽히 맞출 수 있어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치? 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좀 아일랜드와 식탁을 이렇게 놓든 두 가지가 다 되게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아일랜드가 만약에 제공이 돼 있으면 그냥 식탁만 다 거기에 맞춰서 사시고, 그게 아니라 약간은 좀 아일랜드도 제작을 해야 되겠다면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집을 하나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업로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좋아하는 최근에 했던 집 중에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집이 여러분들 같은 대형 타입인데, 집을 이렇게 꾸몄어요, 저희가. 우리하고 위치는 좀 다른데, 여러분 이쪽 방향이 이제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아일랜드를 하나 두고 그 앞에다가 같은 자재로 식탁을 이렇게 딱 맞추니까 굉장히 깔끔한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신에 이 식탁을 이런 식으로도 세로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짜면 되게 집들이 때 부러움을 많이 사실 것 같아서, 주방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소파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기 때문에 좀 좁으면서 긴 녀석을 중간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역방향으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놨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집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소파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도 소파를 중간에 띄웠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그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오히려 폭이 좀 더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공간과 앞에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역방향으로 놓으셨어요. 역방향으로. 그래서 굉장히 조금 멋스러워서 막 공항 라운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그래도 여기는 붙박이를 이쪽에 설치하시는 게 좋고, 이쪽은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로 쓰고, 이 알파룸이야말로 뭐 공용 서재든 라이브러리로 쓰는 게 낫고, 이쪽에다는 붙박이를 설치하기 생각보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물론 나는 이 창문을 블라인드로 평상시 가려버리고 살짝 커튼박스의 공간만 놔두고 여기 길게 붙박이 할래요? 나쁘진 않아요.
이거야말로 워킹 클로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오히려 하시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앵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말고 그냥 옷 행거를 걸면 완벽한 드레스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을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냐. 그냥 방으로 써라. 서재로 하나라도 더 만들든 뮤직룸이나 무슨 취미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자제분이 두 분 있는데 이거는 여자방이라고 치면 남자가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걔한테 책상으로 주던가, 또는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짜도 되긴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용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게 바뀌어 있어 가지고요, 이 큰 방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딸방, 중간에 있는 방은 군대 간 남자 방인데 얘가 모자라면 여기에다가 붙박이 쳐서 이걸 두 개를 써라 라고 지금 일본 말투로 쇼부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맞추고, 어차피 개별적으로 지금 캐바이캐로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예약을 하고 오시면 돼요. 이번 주 사전 점검 전에는 예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이후에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추천하니 한번 실물을 가서 보자, 이런 스탠스로 가셔가지고 제 말이 조금 좀 맞는 것 같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그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135A 타입은 정말 이상적으로 5베이 구조라고 보면 돼요. 1, 2, 3, 4, 5 5개가 햇빛이 다 들어오는, 펜트는 아니지만 제 눈에는 이게 펜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저는 영상 만들어 드렸어요. 사모님 분명히 잘 보시고 다른 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형제인 135B로 넘어갈게요. 자, 135P 타입인데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우리 광교 쪽에서, 우리 수원에 광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형 타입들이 어떻게 보면 구축이죠. 이렇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참 집이 잘 빠졌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 공간밖에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주방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 이쪽에 막 호수뷰 막 이랬거든요, 저희 클라이언트 집들이. 이쪽에 막 옛날 방식대로 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주방 쪽하고 거실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형태도 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사실 타워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는 그냥, 그치, 타워형은 맞는데 그냥 호수 아파트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로 이 뷰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예 그냥 이런 부채꼴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커튼, 여기에 커튼, 여기에 블라인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말 그대로 기역자가 다 예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35B 타입 분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집이 딱 이런 집이에요. 저는 타워형을 좋아하는데 주방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게 너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여기에다가 중문을 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을 보여줘야 이해가 가, 사람들이. 저는요, 바로 그래서 일단은 커튼에 대한 거를 쉽게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타워형은 무조건 도화지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커튼 담당의 염실장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죠. 아예 블라인드를 억셉트 안 하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 보시면 이제 전체 샷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타워형의 묘미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뒤에는 배경이, 도화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일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열면 창문이지만 닫으면 기역자로 통일. 자, 이게 과연 여기가 될까 한번 봅시다. 그렇지, 딱 여기서 멈추고. 자, 이런 형태로.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여기가 기둥 같은 기둥이 있네. 기둥 같지 않은 기둥이지만 사실 기둥이 맞는 게 중간에 이게 끊깁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블라인드는 반대하는 게 요 공간들이 이제 승질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커튼 가면 요 중간에 있는 이 사각 지점만 조금 눈에 들어오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살짝 여기 끊기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가 이렇게 연동성 있게 연결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홈 스타일링은 어떻게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4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와닿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집이 내 집이라면 거실의 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거실의 크기로 간주할 것 같아요. 즉 소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파를 배치를 시키고 여기 있는 공간 있죠 여러분. 그 공간은 오히려 여기에 스타벅스 테이블 같은 거를, 그러니까 식탁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쪽에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이쪽에는 그냥 한 400 정도 되는 딱 스타벅스에 있는 윈도우 벤치처럼 이거를 길게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서, 그럼 여기에 또 의자를 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바 테이블 높이로 하면 안 돼. 무조건 요 식당 안에 있는 식탁의 의자하고 여기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안에는 생각보다 이게 넓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이닝룸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의자 6개인데 평상시에 4개만 놓으세요. 하나 둘, 이쪽도 하나 둘, 그리고 양쪽에 놓을 의자들을 이쪽으로 납치해 가서 여기다 하나 둘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결국은 의자는 6개지만 같이 연관성 있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한 몸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여기 커튼, 여기 커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도 커튼이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도화지를 통일시키고 여기는 가구의 연동성, 여기는 식탁, 이렇게 놨을 때가 가장 예쁜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다이닝룸이 되는 건데, 그럼 루카 부장님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나눌 수는 없나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왠지 뭔가가 소파가 이런 식으로 딱 코너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기둥이 되고, 그럼 이 뒤쪽으로는 제가 말했던 스타벅스 딱 그런 테이블 하나가 이렇게 길게 좁게 들어가서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의자가 들어가고, 이 의자는 또 생뚱맞는 의자가 아니라 아까 주방에 있는 세트에서 같이 생각하는, 그럼 이쪽으로 쭉 지나가면 요 정도의 이제 식탁이 위치를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딱 이 어떻게 보면 이 주방 안에. 그래서 의자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맞은편에 또 의자 하나, 의자 2개, 이렇게 해서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6. 얘네들은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근데 이때 이거를 약간 나눠주기 위해서 저는 우드레이라는 이런 간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딱 일부분을 조금 세퍼레이트 시킬 것 같아요. 요 공간과 요 공간이 약간은 그 간살로 인해서 조금 분리가 되게. 그래서 정말 되게 예쁜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여기는 다이닝 섹션, 이쪽에는 노트북 섹션, 이쪽에는 코너형 하나. 그럼 이 코너가 어때야 돼요? 뒷부분도 바느질이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굉장히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괜찮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쪽 공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가 너무 궁금한데, 정말 멋있는 마감재나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여기에 홈바를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얇은 홈바를 하나를 거기에. 자, 중간에 끊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입주를 한다면, 저는 일단 됐을 경우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못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항상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시죠. 그치. 이런 형태의 홈바를 바로 이쪽에다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쁠 거. 야, 이 쇼파랑 색깔을 같이 해가지고 어두우면 어두운 걸로, 밝으면 밝은 대로, 이런 형태를 저는 얇게, 두껍게 말고요, 복도 쪽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아주 얇게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좀 두꺼운 편인데, 조명 들어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런 형태의 지금 홈스타일링을 계속 해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라고 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너무나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취향들이 이제 다들 다르니까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딱 이 부분만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부분을 여기다가 만약에 시공이 가능하면 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손님들이 맞이할 때도 굉장히, 사실 술 같은 거를 이렇게 진열하면 너무 예쁘거든요. 참고로 와인은 물론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지만, 뭐 그가 여러분들이 다 절 아니까 뭐 소품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플로팅 선반을 여기다가 딱 하나를 세팅을 하면 이게 거실까지 살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거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는 길게 홈바, 웰컴 홈바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는 원래대로 식탁을 딱 놓고, 이쪽에는 식탁하고 어울리는 그런 스타벅스 라운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커튼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은 용도로 했을 때 정말 135A 타입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독특하고 그런 예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35A 타입 분들이 이 영상을 안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침실 2, 3, 4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붙박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3명일 때 들어갔을 경우에는 애매한 구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침실, 그러니까 침대,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책장하고 책상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거고, 이쪽 방도 또 여기 기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근데 붙박이를 걱정 안 해도 게 빌트인 붙박이가 있으니까, 그럼 침대를 어떻게 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침대를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침대를 놓고, 그리고 이쪽이 책상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도 돼요. 가장 효율적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침실 4는 굉장히 빡세죠. 여기다가 붙박이를 놓으면, 그러면 침대 하나 놓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나죠. 하지만 이쪽에도 얇은 책상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아싸리 우리도 여기다 침대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헤드 없는 침대 하나를 놓고 이쪽을 붙박이와 책장을 아예 같이 이렇게 책상이랑 짜버리는 방식도 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계속 눈여겨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여기는 가족실이라는 게, 무슨 타운하우스에서만 봤던 2층에는 가족실 하나가 생겼네. 창문도 있어. 뭐 채광이야, 뭐
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어리면 여기를 갖다가 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약간 가벽 같은 거를 살짝 반 정도를 이렇게 가려서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PC방으로 꾸며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예전에 썼던 식탁을 놔서 이쪽으로 책장을 하나를 꾸며가지고 약간은 라이브러리, 도서관으로 꾸미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만약에 정말로 사장님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하면 이쪽에 TV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예전에 썼던 좀 작은 소파가 있으면 걔네들 그대로 가져와서 DVD룸을 하나를 만들어도 좋고, 물론 이제 문이 열려있으니까 좀 어색한데 가족들끼리만 산다면 상관이 없겠죠. 또는 얘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애매한 구조니까, 굉장히 붙박이가 없으니까 아싸리 좀 성인되는 옷이 많은 딸은 아예 이걸 다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저는 중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여기는 커다란 침대 하나 하고 뭐 어떤 책장 정도, 책상 정도만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화장대를 만들고, 그럼 이건 완전히 연예인 방이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큰딸이나 대학생 큰딸한테 이거를 준다면 제 딸 주고 싶거든요. 제가 이 집이면. 그럼 얘는 우리 집 안에 새들어 사는 대학생 느낌이 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문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 그거 그 예능 보시면 시부모님 집에서 왜 젊은 연예인 애기 없는 부부가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니구나. 여기에 문이 달려있구나. 뭐 어쨌든 간에 사실 여기에 문이 달려있으면 좋은 게, 그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다가 문을 달면 이게 하나의 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화장실이고 뭐고 샤워하고 뭐고 퇴근을 할 때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퇴근을 해버리는 거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가능하네. 여기다가 문을 달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작은 집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가 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그 젊은 부부는 엄마 쉴게 하고 문을 열고 여기서 씻을 거 다 씻고, 뭐 주방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테이블 하나를 놓으면 여기서 맥주도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하나는 침실로 쓰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집이 이렇게 짜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135B 탐나네.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면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생에 살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의 집을 제가 사는 것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붙박이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죠, 여기는. 왜냐면 저도 사실 이 드레스룸 형태는 저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자 여자 따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여자가 다 쓰겠지만 이쪽에 뭐 중문 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지금 간격을 잘 봐야 되는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오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어떤 붙박이를 추가할 수는 없고, 만약에 도저히 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 붙박이 필요하면, 그럴 때는 이제 이쪽이 드레스룸이 되는 거지. 여기다 붙박이를 집어넣고 여기다 화장대와 에어드레스하고 시스템 행거를 넣어서 이거를 아예 딸려 들어가는 의료함으로 만드는 거지. 여기는 큰 침대 하나만 들어가고, 이 정도로 쓰면 여기는 엄마 아빠의 섹션, 여기는 다 큰 아이들의 섹션, 그리고 가족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쪽 주인공의 전체 방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가족실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게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거 관련 관심이 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러비룸 책장과 어떤 이런 원목으로 된 식탁이랑, 그래서 커피 머신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아예 이쪽에 책장에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식탁을 길게 넣는데, 저희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저희 집을 보여드리면 좀 그런데 상담할 때 굉장히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꾸며본
저희 서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구나. 저는 우리 러비놈 서재를 중간에 파서 식탁을 그 사이에 박아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평면도를 본다면 요 공간의 이 부분은 이렇게, 이거보다는 좀 길겠죠. 책장을 집어넣고 이렇게 식탁을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식탁을 가로질렀는데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는 이제 이쪽이 입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책장을 놓고 이렇게 딱 우드슬랩이 됐든 뭐든 이런 책상 하나를 집어넣어서 양쪽으로 이제 의자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만약에 가능하면 추천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다 붙박이를 내가지고 이 친구의 옷을 여기에다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 원 패키지 있죠? 요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큰 아들이든 큰 딸한테 줄 확률이 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아직 어려, 그리고 옷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쪽에서 다 해결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거를 공부방으로 같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135p 타입에 대한 제 총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나 살고 싶은 집이고 너무나 뭔가를 해도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지금 알파룸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도 굉장히 넓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전혀 창가 쪽으로도 제약이 안 나와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면을 하는 부부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여기 신랑 자라 그러고 스탠바이미 하나 놓고 책상 하나도 들어가고, 이쪽은 사모님 조그만 침대 아예 자기 방이야.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금 어떤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제 홈스타일링 방법 싫어하는데 제가 이걸 많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분리수면이 사실 아이들하고도 있지만 그냥 남편하고 와이프분하고 서로 편하게 자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누구보다도 좋고, 하지만 잠은 편하게 자자, 약간 이런 취지 가진 오히려 좀 세련된 분들이 여기 사모님만 혼자 주무시고 남자분들 따로 주무시고, 이게 지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드레스룸 때문에 여기 침대 2개를 못 놓거든요. 같은 방 안에 침대 2개를 놓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침대는 이렇게 따로 할까? 어차피 영화도 같이 보고 식사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나 행여나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135B에 대한 총평은, 이쪽은 솔직히 말해서 옷이 뭐 제대로 정리될 것 같지 않아서 이쪽을 붙박이를 하나를 보강하는 게 왠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빌트인 클로젯처럼 딸려나가 있는 사이드 클로젯처럼 여기 전체를 저는 하나의 안방으로 보고 싶고요. 이쪽 부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건 했으니까 말 그대로 거실, 그리고 홈바와 사이드 스타벅스 테이블에 메인 테이블, 이렇게 이 마스터룸하고 별개로 이거는 이거 자체만 하나의 되게 예쁜 섹션이 될 거고, 여기는 의외로 진짜 여기다가 문을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예 그냥 개별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 된 애들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구나. 솔직히 월세 내줘도 되겠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딸들한테 주고, 옷이 많으니까 이거는 아들한테 주고, 좀 더 큰 방을 오히려 아드님한테 주면 왜냐면 여기에도 붙박이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책상과 침대가 굉장히 자유롭게 잘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35B는 진짜 제가 탐나는 집이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 끝나고. 안타깝게도 사전점검 동행 신청은 아직 전화 한 통도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동행 신청이 들어온 135A 타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